안녕하세요.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달을 한 달에 몇 번이나 보세요? 양심적으로. 한 번? 한 번도 안 보시나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을 다 끝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달에 대한 숙제를 내줄 때 저는 천문학자인데 제일 당황스러운 것이 초생달부터 금음달까지 그걸 보고 그려오라고 하는 숙제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천체 사진가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 전부 다 찍기 한 10년 걸립니다. 흐린 날 있죠. 밤에 늦게 자면 또 못 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그런 숙제 제발 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시 애들 많이 살기 때문에 정말 달을 이렇게 볼 기회가 없는데요. 생각보다 달이 밝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소백산 천문대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일 처음 만든 국립천문대입니다. 근데 저 사진이 제 모습이고요. 몇 년 전에. 그냥 조명 없이 핸드폰으로 달빛 조명을 받아서 찍은 거예요. 한 5, 6초? 놀랍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 아마 하신 기억을 끄집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딘가 여행을 가서 인공적인 불빛이 없는 곳에서 보면 달빛이 참 이렇게 밝구나. 달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는 것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천체죠.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런데 늘 우리는 달을 보고 사는 것 같고, 하지만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정말 달을 이렇게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쳐다본 게 언제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밝은 달은 저런 기회가 되었을 때만 또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달을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달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 생각이 나십니까? 닐 암스트롱. 저 사진은 아폴로 11호가 50년 전에 1969년 7월 20일 날 달에 처음 사람을 태우고 내렸죠.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처음으로 달에 발자국을 찍었죠. 최초로 달에 간 인간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발이 땅에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까?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에 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사진을 찍어줬을까요? 저 사진을 도대체 누가? 먼저 암스트롱이 내려가지고 카메라 세팅하고 들어가서 연출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을 해서 성공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국기 갖다 놓고 자기네들을 서포트해줬던 그런 사진들을 찍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달에 갔는데 내리는 역사적인 사진을 찍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제일 처음 내린 사람이 내리면 이미 내려버린 거잖아요. 내리기 전에 찍어야죠. 그게 어떡합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상상력을 발휘. 물론 달에 누군가 달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죠.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폴로 11호를 비롯한 아폴로 우주 탐사선은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궤도선과 착륙선이 같이 가서요. 궤도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달 궤도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령선이라고도 부르고요. 그게 돌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착륙선은 거기서 분리가 되어서 내립니다. 그래서 달까지 가는 아폴로 우주선은 달까지 3일이 걸립니다. 3일이 걸리고 내려서 궤도선은 돌고 있고요. 착륙선이 내려서 얘가 거기서 한 22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돌고 있는 궤도선과 만나서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3일이 또 걸리겠죠. 그래서 일주일짜리 여행입니다. 3명이 타고 갑니다. 한 명은 궤도선 선장으로 궤도선을 돌고 있고 2사람이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아폴로 11호의 착륙선이고요. 그 착륙선 속에서 닐 암스트롱이 나오는 장면이고 저 속에는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겠죠.
궤도선은 돌면서 한 사람이 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게도 3명이 가지만 정작 달 표면을 밟아오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1명은 가서 쳐다만 보다 오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도 누군가 먼저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저 속에 있는 2번째 달에 내린 사람 이름도 기억하세요? 한 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궤도선을 타고 있던 궤도선 선장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1등만 기억하는 뭐 그런 세상.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지금 궤도선과 착륙선인데 착륙선에 내렸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당연히 찍어야 되겠죠. 궤도선 바깥에 이 달이 있는 쪽에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연다는 얘기는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해서 자동으로 비디오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궁리를 했겠죠, 당연히.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폴로 11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3명이 가는데 달까지 3일 가고 22시간 있고 3일 동안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짧은 여행입니다. 일주일, 그래서 굉장히 작아서 그 3사람의 몸에 맞는 의자를, 아주 편안한 의자를 만들어줍니다. 그걸 타고 가는데 너무 작은 우주선이다 보니까 없는 게 많아요. 식당 없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 없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는 뭐 그냥 굶고 화장실 안 가고 버틸 수 있으시죠, 모두들? 그 정도 단식은 뭐 그래서 뭐 튜브 같은 거에다가 또 물 넣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전자레인지 같은 데 데우고, 화장실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저귀를 차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저귀, 그 다음에 그 속에 입었던 옷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산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게 산업화된 거, 일회용 기저귀 이런 거 다 그렇게 산업화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인데 3사람인데 나머지 2사람이 누굴까? 가운데에 계신 분이 궤도선 선장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닐 암스트롱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버즈 올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2번째로 내린 사람입니다. 누구를 가운데 세우죠, 사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 그럼 마이클 콜린스가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정작 달 표면에 못 내린 사람이에요. 3사람이 있지만 궤도선 선장을 고를 때 우주 비행 경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 우주 비행사 성적이 제일 뛰어난 사람, 리더십이 제일 좋은 사람, 인간성이 제일 좋은 사람, 모든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저 땅에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객관적인 그런 걸 통해서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궤도선 선장으로 임명을 할까요? 사람이 관련된 거잖아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생명이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고 한 노련한 사람을 하는 겁니다. 마이클 콜린스는요, 이게 미국의 프로젝트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우주 비행사 뭐 하면 1, 2위를 다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즈 올드린,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2번째 나가서.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주 비행사 1, 2위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어느 애니메이션 영화의 캐릭터로 나옵니다. 아, 그죠? 뭐죠? 토이스토리의 버즈라는 캐릭터가 이 사람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닐 암스트롱이 너무 제일 초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팀으로 하는 우주 개발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는 첫사람만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렇게 팀으로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달에 내리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달에 이제 착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유치원생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너희가 크면 수학여행을 달로 갈 거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폴로 11호가 간 다음에 아폴로 17호까지 가고 1972년 12월 달입니다.
1972년 12월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그 이후에 아무도 달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18명이 갔습니다. 6번 성공을 했어요. 그중에 6명은 궤도를 돌았습니다. 12명이 땅에 내렸겠죠. 그 6명을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1등부터 6등까지는 궤도선 탔겠죠. 선장으로서. 12명이 그랬는데 지금 닐 암스트롱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몇 분 안 살아 계세요. 그리고 전부 고령이시겠죠. 조만간 이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놀랄 것은 없어요.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지구상에 달에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일이 당장 내일이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달에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조작설. 근데 사실은 조작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제 유명한데 조작설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기가 성조기잖아요. 성조기가 펄럭인다. 달에는 공기가 없는 것 같아요. 공기가 없으면 바람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펄럭이느냐 이게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기가 없으니까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도 태양 주위만 이렇게 반짝이지 이게 태양빛 때문에 지구가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이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태양만 빛나고 태양에서 옆에 있는 거나 좀 떨어진 곳에는 별들이 막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진 찍었는데 왜 별이 없냐? 그러니까 조작한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림자가 되게 길쭉한데 저거 조명 쏜 거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긴 그림자. 달에는 공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낮이 되면 영상 150도,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이 되면 영하 150도,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아무리 우주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달에 갈 때는 달의 낮과 밤이 바뀌는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갑니다. 그래서 아까 2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 되면 너무 더워지면 추워지기 때문에 돌아와야 됩니다. 초저녁이나 새벽녘의 그림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길 수밖에 없죠. 해가 동쪽이나 서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아주 땡그란 그림자를 보시면 그게 조작된 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별이 없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을 찍으면 별이 막 나옵니다. 1969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달에는 이게 이제 반사가 막 잘 되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 반사가 잘 되고 콘트라스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 여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조리개라 그러죠. 그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60분의 1초 정도 노출을 주고요. 안 그러면 이게 세츄레이션 된다 그러죠. 하얘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데다가 필름의 예때는 필름 카메라를 썼어요. 필름이라고 하는 것의 감도가 지금 핸드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1969년입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아마추어 천문을 해서 밤새도록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해봤자 2장, 3장을 찍었어요. 몇 시간씩 노출을 줘야지 별이 간신히 찍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조기가 펄럭인다. 사진을 멋있게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걸 가져가서 이렇게 박은 다음에 얘를 이제 펼치는 거죠. 펼쳐졌는데 마음대로 잘 안 꽂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졌는데 만진 자국이 바람이 안 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남아있겠죠.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조작설에 대해서 금방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달에 대한